심심풀이 땅콩의 반전, 심혈관 건강 및 노화 방지 효과. 땅콩은 심심풀이 간식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고단백, 고지방 건강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작은 땅콩이 가진 힘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기사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 겸손한 땅콩의 진짜 가치를 한번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땅콩이 심혈관 건강, 또 체중 관리, 심지어는 노화나 뇌 기능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당신께 전달해 드리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심혈관 건강이네요. 땅콩하면 보통 몸에 좋은 지방이 많다는 건 꽤 알려진 사실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불포화 지방산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땅콩에 풍부한 올레이산이나 리놀산 같은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단순히 그냥 좋은 지방이다 이걸 넘어서요. 혈액 속에 있는 그 나쁜 LDL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혈관벽에 막 쌓이는 콜레스테롤이죠. 네, 그거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높여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혈액 상태를 개선해서 고지혈증, 요즘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죠. 이걸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같은 그런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 자료에서 이 점을 공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뿐만이 아니라 혈관 그 자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땅콩에 붉은 속껍질 있잖아요.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많은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혈관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하는데 이 레스베라트롤이 그 과정을 늦추고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땅콩 속의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좀 더 유연하게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요. 마그네슘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압 강화 효과에 대한 그 연구 결과도 있었군요. 그 뉴트리언스 학술지 연구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연구입니다. 땅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혈압 잴 때 그 높은 쪽 숫자 있잖아요. 그게 평균 5mmHg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였죠. 5mmHg?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혈압 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거든요. 땅콩이 단순히 그냥 영양 간식을 넘어서 혈관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야, 혈압 관리까지 도움을 준다니 정말 땅콩을 다시 보게 되네요. 근데 제가 보내드린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요. 칼로리가 높다고 알려진 땅콩이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정말 의외 아닌가요?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견과류는 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지점이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콩의 그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땅콩은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아요. 어떤 자료에 따르면 두부보다도 더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리고 식이섬유 역시 풍부하고요. 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조합이 중요한데요. 이게 조금만 먹어도 꽤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조금 먹으면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포만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 정확합니다. 심리적인 만족감뿐 아니라 실제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주는 거죠. 게다가 단백질은 그 소화되는 과정 자체에서 다른 영양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이른바 식이성 발열 효과라는 게 높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어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땅콩을 씹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고요. 또 땅콩의 그 세포벽 구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 전부가 몸에 흡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즉, 포장지에 적힌 칼로리보다 실제 흡수되는 칼로리는 더 적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씹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모가 되고 흡수율도 다를 수 있다니. 와,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땅콩의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줄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이미 저장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잘 활용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땅콩은 혈당 지수, GI라고 하죠.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니까 인슐린 분비를 막 자극하지 않고요. 그 혈당 스파이크 후에 찾아오는 급격한 허기, 이런 걸 막아주어서 다이어트 중 간식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무작정 많이 먹을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핵심은 역시 적정량 섭취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하루 한 줌 정도, 무게로는 약 20에서 30g 정도를 권장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뉴트리언스 학술지 연구에서도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었죠. 땅콩을 하루에 70g, 그러니까 35g씩 2번 나눠서 섭취한 그룹은 땅콩을 전혀 먹지 않은 대조군보다 총 칼로리 섭취량은 분당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체중 감량 결과는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땅콩 섭취 그룹은 혈압 개선 같은 추가적인 건강 이득을 얻었죠. 이건 결국 적당량의 땅콩 섭취는 체중 증가에 대한 걱정 없이 오히려 건강상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 똑똑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적당량만 지킨다면 오히려 다이어트의 숨은 조력자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땅콩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땅콩이 노화를 늦추는데도 관여한다는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 세포 수준에서의 변화,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 텔로미어 연구는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 끝에 달린 보호캡 같은 부분인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유전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계속 분열하면서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지거든요. 이게 바로 세포 노화, 더 나아가 우리 몸 전체의 노화와 직결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땅콩 섭취가 이 텔로미어 길이에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어떻게? 바로 그 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항산화, 엔티옥시던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18세에서 33세 사이에 젊고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매일 붉은 껍질째 구운 땅콩 25g을 6개월 동안 꾸준히 먹게 했고 다른 그룹, 즉 대조군은 땅콩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땅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절반 수준으로 현저히 느려졌다는 겁니다. 우와, 절반 수준이요? 네, 말 그대로 세포의 노화 시계가 더 천천히 가게 된 셈이죠. 그 효과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혹시 그것도 껍질? 이 놀라운 효과의 주역 역시 땅콩의 붉은 속껍질에 풍부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으로 추정됩니다. 아까 혈관 건강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그 성분이죠. 이 레스베라트롤의 강력한 항산화 능력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땅콩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한데 이것도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피부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우리 몸 내부 장기의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세포 노화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다는 내용도 있었죠? 기억력 같은 거요. 네, 그렇습니다. 땅콩 효능 관련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레시틴이나 나이아신 같은 성분들이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신경전달물질 합성을 도와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의 겉껍질과 속껍질 모두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루테올린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줄이고 뇌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도 신경계 기능을 지원하면서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야, 심혈관 건강, 체중 관리, 세포 노화 방지, 뇌기능 개선까지 정말 팔방미인이란 말이 딱 어울리네요. 이렇게 좋은 땅콩, 이왕이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은데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냥 볶아 먹는 게 나을지, 삶아 먹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간편하게 땅콩버터로 먹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앞서 여러 번 강조되었듯이 가급적이면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특히 항산화 효과의 핵심인 레스베라트롤이나 뇌 건강에 좋다는 루테올린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바로 그 붉은 속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자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고요. 따라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소금이나 설탕 같은 첨가물이 전혀 없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생땅콩이나 껍질째 살짝 볶거나 구운 땅콩입니다.
혹은 삶거나 찐 땅콩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풋땅콩의 경우 겉껍질째 삶거나 찌면 더 많은 영양성분을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럼 땅콩버터는 어떤가요? 바쁜 아침에 빵에 발라먹기 간편해서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저도 가끔 먹는데 땅콩버터. 이게 편리함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텔로미어 연구에서도요, 땅콩버터를 섭취한 그룹은 껍질째 땅콩을 먹은 그룹만큼 뚜렷한 텔로미어 단축 억제 효과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 이유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시중에 많은 땅콩버터는 제조 과정에서 영양이 풍부한 그 붉은 속껍질을 대부분 제거합니다. 둘째, 고온에서 볶고 분쇄하는 과정에서 열에 약한 일부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요. 그리고 첨가물 문제도 있겠군요. 단맛 때문에 설탕 같은 거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맛과 질감, 또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탕이나 소금, 나트륨이죠. 그리고 때로는 건강에 해로운 경화유, 즉 트랜스 지방의 원인이 되는 기름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이 땅콩 본연의 건강상 이점을 상당 부분 상쇄하거나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땅콩버터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서요. 땅콩 외에 첨가물이 최대한 적거나 없는 제품, 가능하다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섭취량도 당연히 조절해야겠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이 먹으면. 물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하루에 한두 스푼, 많아야 2, 3티스푼 정도, 그리고 주 2, 3회 정도로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자연 그대로, 껍질째, 첨가물 없이 적당량 섭취,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편리함보다는 영양을 생각한다면 역시 껍질째 먹는 자연 상태의 땅콩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땅콩을 먹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주의사항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 아주 소량만 섭취해도 피부 발진, 가려움, 입술이나 얼굴 부기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서요. 심하면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 중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처음 땅콩이나 땅콩 관련 식품을 줄 때는 반드시 아주 극소량만 먼저 먹여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몇 시간 동안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보내주신 거의 모든 자료에서 이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겠네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보관 같은 거. 물론이고 영양 가치도 떨어지고 심하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거든요.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껍질을까지 하는 핏땅콩 상태라면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할 수 있지만 한번 껍질을 딴 땅콩은 반드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 이게 대략 2에서 3개월 정도 가고요. 아니면 냉동 보관 6개월 이상 가능합니다. 이게 신선도와 안전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습하고 더운 여름철이나 난방으로 실내가 따뜻한 겨울철에는 실온에 두면 훨씬 빨리 상할 수 있으니까 꼭 냉동 보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셨죠.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 같던데요. 네, 이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바로 곰팡이 독소입니다. 땅콩은 보관 환경이 좋지 않으면 특히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 같은 특정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생성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예요. 어떤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아플라톡신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매우 강력한 독성물질입니다.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소가 열에 매우 강해서 끓이거나 굽는 등 일반적인 조리 과정으로는 거의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로 씻어도 소용없고요. 씻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니? 그럼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버려야 하는 거네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일부라고 해도 독소는 이미 땅콩 전체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땅콩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껍질 색이 변했거나 혹은 육안으로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깝다는 생각은 절대 마시고 즉시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땅콩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와, 심심풀이로만 여겼던 땅콩이 심혈관 건강부터 체중 관리, 세포 노화 지연, 뇌 기능 향상까지 이렇게나 다양한 효능을 가진 그야말로 숨겨진 보석 같은 식품이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땅콩을 영양이 풍부한 그 붉은 속껍질째, 다른 첨가물 없이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의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되거나 설탕, 소금 같은 불필요한 성분이 추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콩, 특히 영양의 보고인 껍질까지 함께 먹을 때 땅콩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올바른 보관 방법을 통해 신선함을 지키고 또 치명적일 수 있는 곰팡이 독소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땅콩을 즐기기 위한 필수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이 떠오르네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언급되었듯이 땅콩은 식물학적으로는 콩과 식물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견과류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병아리 콩이나 렌틀 콩 같은 다른 콩류들도 껍질째 로스팅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땅콩과는 또 다른 혹은 좀 유사한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소 그냥 버리고 나는 다른 채소나 과일의 껍질, 씨앗자 큰 부분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영양소가 숨어 있을지 탐구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